오 시장님하고 오늘 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시다시피 오 시장님이나 저나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서울을 근거로 해서 활동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은 식사를 같이 했었고 그동안 정책에 대한 교감도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오 시장님 정책에 대해서도 또 같이 논의하고 제가 이제 오 시장님 책을 최근에 책 내신 거 아시죠? 이제는 성장이다. 사실은 제가 이 구호를 좀 쓰고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성장이다를 내셨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제가 참 뭐 저하고 굉장히 철학이 비슷한 게 많아서 그 이야기 또 많이 나눴습니다. 이 정책 중에서 이 책의 정책 중에서 4개의 싱가포르를 만들겠다 해서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해서 지방 발전을 만들겠다는 그 프로젝트는 저도 아주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4개의 싱가포르, 서울과 서울 수도권과 4개의 싱가포르를 만들겠다는 이 지방 발전 공약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오 시장님이 다른 후보들한테도 아마 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꼭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소위 그 디딤돌 소득, 예전에 안심소득으로 출발한 건데 이 정책을 그때 저도 그 오 시장님하고 2021년이죠. 2021년 서울시장 경선을 할 때 이 정책을 좀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 시장님이 더 먼저 준비해 갖고 나오셔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유권자들에게는 못 드렸었는데 이 정책을 그동안 실험하고 준비하셔 갖고 많은 이미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디딤돌 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절대 빈곤층을 끌어올리면서 이 격차 해소를 하고 그들에게 근로 의욕을 주어서 한마디로 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요. 이 그동안에 뭐 사실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탈수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근로를 하지 않아야지만 계속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탈수급하지 않았다면 아시다시피 디딤돌 소득은 탈수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2년 실험을 했더니 지금 오히려 이 사실은 탈수급률이 8%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디딤돌 소득 전국으로 당연히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딱 보시면요. 이재명의 기본소득하고 딱 비교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전부 다 똑같이 돈 나눠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돈은 51조나 1년에 51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총선 공약한 것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디딤돌 소득을 하면 연간 13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소득의 격차는 상우 하박이죠. 하우 상박. 그래서 아래쪽에 두툼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일종의 격차가 해소됩니다. 근로의욕으로 탈수급률을 높이고 지금은 0.2%밖에 안 돼요. 보통 탈수급률이 1년에. 근데 이 디딤돌 소득을 하니까 8%가 넘었습니다. 2년차 했더니.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하고 비교했을 때는 격차 해소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은 많이 투입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념이 경제다, 이념이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왜 갑자기 이념 논쟁이야 하는데 얼마 전 무디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스 보고서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이 기본소득이다. 그 기본소득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을 높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것이다. 재정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념이 경제다, 이념이 법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돈은 많이 쓰는데 결국은 효과는 없는 것에 돈을 쓰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국가 재정이 부담을 주고 그것이 결국 신용등급을 하향하게 되면, 여러분들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요, 뭐 일단은 우리 대출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인플레가 생길 것이고요. 국가 경제에 굉장한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이념이 법이다, 이념이 밥이다, 이념이 경제다라는데, 이 기본소득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님께서 하신 디딤돌 소득, 제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도 다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런은 이미 그 효과를 많이 증명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정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정도까지만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위소득 60%가 아니라 8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런이 팔도런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소득이 낮은 아이들에게 이 인강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1,500명 정도가 이번에 고3이라서 대학을 갔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인서울의 또 아주 상위 대학에 갔다고, 진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런도 당연히 팔도런으로 도입하고 계층도 확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약자 동행 지수도 꼭 참조해서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같이 합류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하신 좋은 이 약자 동행에 관한 정책은, 비록 시장께서는 출마 안 하셨지만 정책은 대선에 출마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 좋은 정책,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동안 또 고민했던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이라서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 받아보니까, 제가 여성 남성 잘 안 나누지만 제 철학하고 똑같은 게, 제가 이거 져주시려고 하셨나 봐요. 보수를 보수하다 해서, 예전에 보수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발전, 안보 이런 거 얘기했다면,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희망, 안전, 뭐 이런 국민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공감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 정치 철학이, 제가 정치 들어오면서 한 것이 제가 살던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제가 엄마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이 절절하고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역시 이 약자와의 동행은 아버지의 마음의 보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저 나경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리핑이 좀 길었지만 꼭 좀. 저 MBC 임명 기자인데요. 다른 후보들에게도 오 시장님께서 같은 정책 주실 걸로 보이는데, 앞선 홍준표, 김문수 후보들보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후보님께서 더 잘 펼치실 수 있는 강점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입문하게 된 동기, 제가 정치 입문하게 된 동기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정책 입법을 보면 계속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써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또 이제 아무래도 서울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책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당이나 이런 거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눴습니다. 정책에 관한 거는 이미 제가 많이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 현재
당의 지금 뭐 대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걱정과 우려도 또 나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경선 후에 빅텐트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후보님 입장에 좀 어떠신가요? 경선 후에 빅텐트 구성해야 된다. 저는 지금 우리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우리 당이 왜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고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 다시 지금 성장률이 추락하고 잠재 성장률이 정말 이제 한국은행은 1.8, 1.6 이렇게 예측했지만 실질적으로 0%에 접근한 이 대한민국을 재도약시켜 줄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공약의 경쟁이 되어야 되지 그 다음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을까요? 오늘 이대일 김한영입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이나 김재수 의원님 포함해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대통령과 좀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대통령을 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공약으로 우리의 정책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 시장님하고 나눴는데 이 지금 늘 당이 항상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아까 빅텐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당이 우리가 이제 경쟁하고 해야 되는데 늘 또 기승전 용병 얘기하고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맥이니까 네, 같은 맥락이니까. 국민의힘 예선 후보 예비 후보들이 전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라고 그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보다 더 강조하고 싶다든지 이 전술은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제안이라든지 뭐를 이재명 대항마로만 전술을 쓰고 있어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그 대한민국이 어떨까 생각하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 드럼통 들어간 것도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 할까요? 제가 얘기해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나라는 이 드럼통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좀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드럼통, 나경원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의 드림을 실현해주는 드림 대통령, 드림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